그 4번 특별한 환자 기억나는 거 예.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게 다 들어있는데 거기에 안 들어간 이야기도 아주 많고 예. 어떤 20대 후반인가 젊은 여자인데 애인을 그렇게 좋아하면서 결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예.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아무리 설득을 하고 꼬드겨도 그럼 좋다 그럼 그 비밀을 말하지 말고 천으로 어깨를 묶었어요. 비밀 안고 살아라 그럼. 여기다가. 그리고 결국은 결혼식장까지 갔어요. 그래서 난 물었어요. 그거 끼고 결혼식장 갈래? 그때서야 울면서 이제 그게 뭐라는 걸 이야기했는데 자기 나름의 아픔이죠. 아무튼 그걸 풀고 그 정체를 밝히고 이제 웨딩 마치러 올렸는데 예. 그날 점심을 먹는 시간에 얘가 점심을 안 먹고 화장을 하고 있어. 얘 봐라. 야, 너 뭐냐? 남자 만나려고. 풀어줬어. 예. 밥도 안 먹고 남자 만나러 갔어. 그런 경우를 정말 몇 년을 이혼하겠다고 맹세를 했던 한 가정주부가 한 50대는. 예. 그 친구가 보다 못해 이제 내한테 데리고 왔는데 한마당 딱 하고 나서 자기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예. 그럴까요? 매미 소리가 들리다고 문을 닫고 좀 시원하게 해도 될까요? 네. 매미 소리가 혹시 들리실지 몰라서 문을 좀 닫을게요. 그냥 역전된 거지. 이제 결혼 생활이 비참한 게 다 남편 탓이었는데 그것이 하나하나 자기 탓으로 밝혀지니까 제가 잘 안 받아들이는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 예. 그때그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전부 자기 탓이라는 걸 확실하게 인정하니까 이제 내 삶이 달라지고 결혼 생활이 너무너무 잘 되고 있대. 그 다음에 그 친구 이야기 들었더니 너무 자기가 달라져서 남편도 좋아하고 그런 이야기들 30년 동안 태어나서는 거짓말이고 초등학교 때부터 30년을 단학교에다 죽는 것만 연구하는 거죠. 자기가. 자살. 자살만 연구를 해. 예. 인터넷을 다 뒤지고 뭐 언제 어떻게 죽느냐 언제는 막 얘는 대학 거리가 없어. 그것뿐이 없어.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 못 벗어나겠어.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못 벗어나겠어.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어요. 도망갈 데도 없고. 그때 내가 최초로 시도한 게 이제 좋다 그러. 끝장을 보자. 원 없이 해야지. 모레는 그런 자살 환자하고 만날 때마다 뭘로 죽을 거예요? 밧줄 사실 거예요? 네, 밧줄 사러 갑시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세부 계획을 다 세워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기둥에다가 밧줄을 딱 거는데 남자가 확 돌아요. 안 죽을래요. 그래서 세밀하게 들어. 나는 뭐 얘를 진짜 그 단이 있었어요. 만큼 무릎 높이 정도 단 위에다가 그 애를 세워놓고 남자 서너 명이 밧줄처럼 천을 이렇게 목에다 걸고
나는 이 표정만 보는 거지, 표정만. 음. 너 후회 안 하지. 이혼을 이야기해. 소용없어요. 다른 거 필요 없죠. 그냥 죽여만 들어요. 이게 봐라. 그래, 누가 이기나 보자. 깡이 있어야 돼요. 잘못될 수도 있고, 많은 경우는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게 최초인데, 진짜 당겼어요. 당기게 되면 이제 점점 빨개져요. 그러다 파랗게 변하기 시작하고, 수은이 가쁘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이제 몸이 꿈틀거리면서, 이제 뭐, 그때 힘은 남자 3명도 쉽게 다 감당을 못 해요. 어마어마한 힘으로 그걸 뿌리치려고 해요. 그냥 쉽게 안 나죠. 정말 모든 힘을 다 쏟은 다음에 순간적으로 탁 놓게. 그러면 그 몇 초, 5초에서 10초 정도에 뭔가 느꼈을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삶과 죽음의 중요성이라든가 뭔가 묻지는 않아요. 자기만이 어떤 세가 있겠죠. 달라져요. 정말 그 한 씬으로 저 지방에서 올라왔는데 연락이 왔어요. 지금은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나는데, 꿈에도 안 나타난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난 자기도 모르겠대. 나중에 결혼도 하고 잘 산다 그러는데, 그런 식 내가 피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만들어줄 때는 난 도전을 하지 도망가지 않거든요. 꼬리 내리거나 그런 과정 자체가 7호사 입장, 그러니까 드라마티스트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전적인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이 사람은 죽는다는 게 뭔지 몰라요. 추상적인 관념일 뿐이지. 그것이 몸에서 어떻게 반응하는 걸 이제 그때 느끼는 거죠. 숨이 이렇게 막히고 진짜 공포가 오는 거죠. 진짜. 그 전에는 공포는 없죠. 공포까지 올라오면 이제 실감하는 거죠. 실감. 그렇게 해서 그런 경우들을 몇 번 이제 자신 있게 해요. 그 시간을 정확히 맞춰야 돼요. 어느 순간 탁 놔야지. 그 시간을 넘어가면 이제 위험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 함부로 경험 없는 사람들 하면 큰일 나요. 자,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이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주인공이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에 이제 여러 주인공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일 첫 번째는 계속 삶에 있어서 뭔가 가지고 있는 사람, 근데 그거를 이제 결혼할 때까지 계속 가지고 있을 거냐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제 몸에다가 뭔가 묶어서, 그리고 자신의 삶에 있어서 뭔가 죽음에 대해서 항상 얘기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죽음의 경험을 안전한 방식으로, 최대한 안전한 방식으로 진행했던 사례,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걸 그 몸에다가 뭐 밧줄을 묶는다 해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장난처럼 되니까. 정말 이 사람이 제일 싫어할 때 이 방법밖에 없다고 몇 번 확인하고 써야 돼요. 그래야 디렉터나 보조자들이 온 힘을 다 쓸 수가 있고, 온 힘을 다 써야 그 힘에 맞싸우는 주인공의 힘이 또 이제 폭발되는 거지. 이게 만약에 절실감이 못 느껴지면은 주인공이 그냥 장난처럼 여기죠. 그렇죠? 힘을 안 써주니까. 그런 경우도 많고. 그래서 안 돼요. 어떤 중요한 힘을 쓰는 게 하는 거거든요. 몸으로 벗어나게끔. 그러니까 그럴 지경까지 몰고 들어가는 거죠. 특히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사이코 드라마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한국적인 문화인 굿 문화를 생명굿이라는 형태로 이제 발전시키셨잖아요. 그럼 세 번째 질문인데요. 이 젊은 세대들은 이 굿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듣지 뭐 못하거나, 시대인 거라고 봐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고, 단편적인 문화에 쉽게 물든 세대고, 그래서 뭐 우리 전통을 찾아보지도 않고,
그뿐만 아니죠. 그러다 또 시대가 바뀌면 예. 세대가 바뀌고 그러면 누군가가 열고 가는 청소년이 나오고 젊은 애가 나오고 그럼 또 붐을 일으킬 거예요. 그 돌아가는 거니까. 예. 그 사물놀이도 그렇고 한때 굉장히 음악 유행했던 때 있잖아요. 예. 그래서 좀 수그러들고 이제 이게 예술화 되면서 흥은 사라지죠. 그 흥이 좋았는데 난장판이 없어지면서 이제 시들기 시작했는데 흥이라는 건 난장판이거든요. 예. 근데 사람들은 흥을 잘 몰라요. 그래서 더 힘들어요. 놀 줄도 모르고 난 술 먹고 노래하고 춤추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못해요. 젊은 애들이. 다섯 번째는 뭐냐? 다섯 번째는 이제 어떻게 보면 평생을 이 사이코 드라마를 이제 지도하는 일을 하셨는데 이 지도하는 교육자로서의 그 소회가 어떠신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보람은 있죠. 보람은 정말 많은 제자를 양성했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질로 가면은 양이 안 차죠. 욕심이 너무 많아나 싶기도 하고. 나는 원래 교육자 성향이 아니에요. 예. 난 행위자지. 놀고 뛰고 같이 얼싸안고 춤추고 그런 사람이지 뭐 점점 빼고 뭐 강의하고 이런 사람은 아닌데 어떻게 그 역할을 주어줘요. 너무 괴로우면 야 제발 좀 난 날고 싶다. 내 맞다른 내 상상력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터져 나오는데 그거 다 어떻게 끌어내리려고 하냐. 나는 그냥 미친 새끼. 우리 선생님 미쳤어. 그것만이라도 좀 쏟아내게끔 도와주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던 거 기억나요. 나같이 좀 그런 또라이들이 좀 있어야 뭐 발전하지 않겠느냐. 정상적인 이론과 그건 넘쳐난다. 내 뜻을 알고도 모르는 척 했는지. 그게 아쉽죠. 그게 좀 제발 나 좀 놔달라. 그게 아쉬워요. 여기에 또 이런 좀 가벼운 질문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 사이코 드라마를 하는 사람들,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이 사이코 드라마를 좀 잘하게 생긴 사람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없어요. 그 쓸데없는 생각하는 시간이 있으면 낮잠 자세요. 아이고. 다 앞머리 연구해도 다 안 나와요. 그 내가 거기에 딱 맞다 그러면 뭐 어쩌라고. 안 맞다면 어떡하려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끌리느냐. 텔레 이야기 하시죠. 그냥 끌리느냐. 무조건 이유 모르게 끌리는 거. 그러면 거기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지. 내가 나는 굉장히 작은 존재예요. 내 기준에다가 뭘 자꾸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나보다 더 큰 세계가 정말 많아요. 넓고 깊고 더 고독하고 더 열정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역사를 좀 뒤져보고 그런 사람들 좀 배우세요. 예? 그런 열정을 배우고 고독을 배우고 그래야지 무슨 내가 자질이 많나? 처음인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아니에요. 그런 건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 있다면 딱 하나죠. 사람 좋아하는 거. 진짜로 좋아하는 척 말고 좋아하는 척 하는 사람들 많아요. 어머 화려하게 해서 알 얘기는 별로 없는
진짜 알맹이가 많은 사람들 그런 퍼포먼스는 안 하죠. 묵직하죠. 깊이가 있고. 예를 들어서 주인공한테 처음에 등장하잖아요. 어떠세요? 지금 어떤 상태세요? 아유 선생님 긴장돼요. 자네는 뭐라고 이야기했어? 디렉터. 첫 마디는 뭐라고 하겠어? 저요. 저는 그 긴장에 대해서 몸으로 한번 표현해보자라고 제안할 것 같아요. 에이, 그런 질문이 제일 창피없는 질문. 아주 저는 더 많이 공부를. 아니, 긴장하는 사람한테 그걸 표현하라니, 그것이 어려운, 내가 지금 긴장 속에 있는데 어려운 짓을 또 시켜. 지금 얼마나 긴장이 제일 되세요? 많은 디렉터들이 이런 짓을 해요. 아, 그래요. 여기 나오면 다 긴장되죠. 당연해요. 긴장이 다 달라요. 같은 게 불안이냐, 두려움이냐, 참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정말 소중하게 다르게 들을 수 있는 기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조금 안다고 이제 어머 당연해요. 누구나 나오면 긴장해요. 자 오늘 무슨 주제라 이야기하실 거예요? 거리가 뭐예요? 이렇게 넘어가 버려요. 그럼 이 사람 긴장은 날아가 버리잖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심리학을 보면은 그런 경우가 무지개 많아요. 그냥 지나가 버려요. 듣지도 않고 그걸 해결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뻔한 거니까. 그건 디렉터 입장에서 뻔한 거거든요. 그렇잖아. 자기는 디렉터를 여러 번 했고 이 사람 처음인데 그 뭔 소리를 하고 있어. 말도 안 돼. 그런 짓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 다 잘난 척 하려고 그러면 잘난 척 하나. 디렉터가 그 주인공의 떨려요라는 그 주관적 세계에 들어가려는 그 시도 자체가 굉장히 단순하게 침묵하면 돼요. 예.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무슨 뜻이지? 잘 보면 돼요. 집중하고 말을 하면 안 돼요. 무슨 뜻이지? 왜 이러지? 누구 애인이 와 있나? 여기 올라가는데 누가 못 가게 했나? 자기 비밀이 노출될까봐 두렵나? 온갖 생각들이 일어나죠. 예. 그것들이 일어날 때까지 좀 기다리면 되는데 제일 문제 상대방이 말하면 말 끊기도 전에 디렉터가 먼저 말을 해요. 나 이거 참 침묵이 없어요. 저는 남편과의 너무 힘들어요. 아 그러세요? 언제부터요? 이게 사람과 사람의 대화예요? 언제가 중요해요? 그걸 느껴야 되는데 느끼고 뭐가 힘들까 상상해보고 표정을 살피고 저게 진정으로 힘든 건지 그냥 하는 소리인지 생각도 좀 하고 침묵을 대화 처음에는 특히 대화와 대화 사이에 침묵을 많이 넣어야 돼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모든 대부분의 디렉터는 내가 보기엔 침묵이 없어요. 그러니까 집중을 못해요. 그냥 말장난이에요. 잘못되면. 말 주고받고 말 저거 역할하게 되고 뭐 정신이 없어요. 그렇지 이 사람을 진짜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알겠어요. 이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의 이 느낌도 참 궁금합니다. 중간에서 한번 선생님의 지금까지 얘기를 좀 들으시면서 좀 어떤 궁금함 또는 이야기가 있으신지 좀 중간에 한번 좀 나눠볼까요? 네, 지금까지 선생님 중간에 한번 얘기를 들으시면서 여기 현장에 계시는 우리 선생님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한번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지금 또 중간중간에
우리 최 교수님께서 유머를 또 섞으셔가지고 다들 웃으며 재밌게 기도하고 여기 잘 집중해 주겠습니다. 질문 있는 분 혹시 있을까요? 꼭 질문이 아니어도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일단 질문 하나 더 하고 그럴까요? 예, 조금 예. 있다가 네. 조금 있다가 하나 더 하고 쉬는 시간 때 저희가 질문도 예, 만들어볼게요. 예. 좋습니다. 7번 한번 네. 해볼까요? 한국에 사이코 드라마를 대중화하시는데 선생님의 노고가 굉장히 크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근데 최근에는 이런 어떤 사이코 드라마의 확장이 좀 둔화되고 있는 현상이 있는데 이런 현상의 원인은 좀 무엇이라고 좀 생각이 드시나요? 일단 그 확장이라는 단어를 안 썼으면 좋겠어요. 확장은 영역을 말하는 거거든요. 회원을 늘린다, 단체를 늘린다, 뭐 이런 그런 개념이 실력을 쌓고 발전시키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력과 연관한 데서 확장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건 잘못 용어를 선택한 거고, 둔화 요인. 한마디로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들 건방진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의 심리극이나 역할을 보면은 여러분 영화 볼 때 감동적인 거 어떤 거예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리고 나도 모르게 깔깔깔깔 웃고 나도 모르게 막 슬픔에 빠져 그게 감동이거든요. 내 가슴을 치고 그것이 깊이 내 가슴을 감정적으로 움직이면 내 생각이 달라져요.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그러면서 사람이 이제 생각이 바뀌거든요. 근데 이런 감동이 없고 그러니까 천편일률적이라고 할까? 별로 똑같아. 이 사람이 연거나 저 사람이 연거나 그냥 헤헤헤 하하하 하고 그냥 놀이처럼 흘러가다가 잘했어요 그러고 서로 박수 치고 끝나요. 처절할 땐 정말 처절해야 되고 비참할 때는 서로 얼싸안고 같이 울어야 되고 난 100명이 거의 동시에 서로 껴안고 울고 통곡하는 것도 해본 적이 있는데 그건 정말 감동이죠. 감동. 그런 감동들이 갈수록 없어져요. 드라이해진다. 감정이 빠지고 뭐가 들어서느냐. 역할 가지고는 감동이 일어나기 힘들죠. 기법 힘들어요. 일단 과거 이야기. 지금 내가 현재 문제에 20년 전의 과거를 들춰요. 20년 전의 그 과거는 이미 피가 다 흘릴 대로 흘러서 지금 딱지만 남은 상태인데 그걸 아무리 뒤져봐야 감동은 안 나와요. 이미 상태는 다 아물었기 때문에 흉터만 남은 거죠. 그걸 또 막 열심히 뒤집으면은 주인공은 모르고 또 자기가 얼마나 슬픈 상처를 받았는가 하고 또 막 연기를 해요. 연기를. 난 그걸 연기라고 보지 진심이라고 안 느껴져요. 20년 동안 뭐 했어? 상처를 수없이 닦아냈을 텐데. 난 그런 것이 눈에 너무 띄니까. 힘들어요. 보기가 힘들고. 제발 좀 침묵도 좀 하고 침묵을 해야 너와 나 사이에 삐맥에 흐르는 어떤 감정이 느낄 수가 있어요. 눈꺼풀이 살짝 딴다든가 손이 부들부들 한다든가 뭔가 숨소리가 거칠어진다든가 뭔가 자석을 안절부절한다든가 뭔가 다 몸이 다 표현해줘. 잘 보면은 말을 하지 않으면. 근데 말해보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럼 다 헛짚은 거예요. 다 헛다리 짚어요. 그러니 감동이 없죠. 왼쪽으로 가라 했더니 전부 쓸데없는 곁다리 오른쪽으로만 가고 있으니까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하기 좋은 것들, 쉽게 할 수 있는 것들, 이쪽 길은 어렵죠. 느껴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디렉터들이 같이 소리를 지르면서 같이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난 수시로 같이 울어요. 열에 한 명 정도는. 너무 설명할 수 없는 아픔이 내한테 오니까 말도 필요 없어요. 그냥 같이 울어요. 같이. 주인공도 울고 나도 울고 끝없이 울죠. 그래서 그 깊이 흘러가는 그 슬픈 밑바닥에서 이제 정말 중요한 것들이 올라오죠. 웬 목소리가 그렇게 못 듣겠다, 너무 슬퍼서 뭐니? 이렇게 들어간다든가, 너무 아프다, 무슨 일 있었니라든가 다 끝나고 처음부터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런 거를. 그걸 어떻게 알아요? 본인도 잘 모르는데. 슬픔을 꺼내고 울고 나야 그것이 정확히 떠오르는 게 아니라 슬쩍 머리를 지나가는 정도의 어떤 기억인데, 말들을 너무 많이 했어. 지금 디렉터들이 말하는 비율이 주인공보다 더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반 이상으로 줄여야 돼요. 그럼 보일 거예요. 주인공의 고통이. 주인공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 확 하는 게 어느 순간 눈이 깨일 거예요. 이 사이코 드라마가 대중화되는 데 있어서 이 둔화는 드라마 안에서의 감동, 이 감동에 대한 부분이 매우 크다라고 보시죠. 감동에 대한 감동을 느끼지 못하는. 예, 감동. 아니 주인공도 그 감동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주인공도 그냥 해 하고 끝나는 거지. 정말 감동을 느낀 사람은 그런 짓 안 해요. 끝나고 나면 넋이 나가가지고 막 하늘을 쳐다보고 있거나 무슨 말도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그 표정이나 행동을 봐서 느끼는 거죠. 아, 뭔가 들어가고 있구나. 지금 이제 끝나고 나서 나누게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좋아요, 선생님. 제일 나쁜 쉐어링. 아, 디렉터가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좋기도 하고 뭐가요? 이런 그럼 안 좋은 면은요? 안 좋은 면이 있거든요. 그걸 말해줄래요? 그렇게 해서 발전해야 되는데 예. 그냥 좋아해서 문을 딱 닫아버리면 그 다음에 똑같아져요. 똑같아져요. 맨너리즘에 빠지고. 예, 7번까지 이제 질문을 같이 한번 나눠봤습니다.